그래서 전통적인 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역할 분담의 그 사이사이 공간을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하프스페이스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토스라는 앱을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능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카카오페이의 이체 서비스,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복잡한 과정으로 인터넷 이체를 하던 것을 클릭 몇 번으로 카카오페이로 송금 내지는 공과금 납부 같은 거 해보신 경험들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토스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애자일 조직을 운영하고 또 애자일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유니콘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바라봄으로 해서 저희 팀스가 어떤 방식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자일 방식이라는 조직 운영 내지는 프로세스 방식은 변화하는 능력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다윈 진화론의 가장 근간이 되는 철학이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는 것이잖아요. 너무도 식상한 얘기지만 미디어 환경, 특히 시청자들, 소비자들, 사용자들의 행태나 요구사항, 그들의 필요는 저희 같은 전통적인 리니어 공장 시스템으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스 앱을 만드는 이들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소비자들의 빠른 요구사항, 필요 내지는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찾아내고 그것을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진화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들이 팀을 조직하고 있는 방식은 사실 이런 모습입니다. 일종의 개념적인 블럭도라고 할 수 있겠죠. 각각의 직능별로 이렇게 역할 분담이 수평적으로 있고 그때그때 목적에 맞게 이 버티컬 사일로들을 만들어요. 이거를 이제 챕터라는 이름으로 구분을 하고 어떤 버티컬적인 조직을 사일로라고 이제 명명을 해서 입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은 프로덕트 오너이자 트랜스퍼 사일로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자면 이 사람은 직능으로 봤을 땐 디자이너지만 파트너십 사일로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챕터별로, 각각의 사일로별로 어떤 정기적인 미팅 내지는 이제 스프린트라는 개념을 말씀드릴 텐데, 그 스프린트를 통해서 각각의 소규모 팀, 서브 그룹들이 규정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그 다음 사이클에서 또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길드라고 주황색 점선에 그룹들이 지어져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단발 프로젝트? 우리로 따지면 이제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방송 조직 어떤 직능으로 이제 대입을 해보자면 PD, 기자, 촬영 감독, 기술 감독, 오디오 감독, 음향 감독, 작가 등등등 여러 가지 직능별 구분이 있고, 크게 보면 저희 방송국에는 직종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일을 했지 이걸 버티컬로 먹는 어떤 조직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하고 바라보는 지점은 어떤 특정 주제를 잡아서 이와 같은 버티컬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면, 제가 이제 정기적인 사이클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매 스프린트의 단위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각 팀별로. 우리 통상적으로 매주 내지는 매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나눠진 소그룹이 모여서 한 달 동안 일한 결과를 좀 공유하는 형식으로, 지난 첫 번째 스프린트에서는 오재훈 씨가 이야기 있는 풍경에 지난해 방송분 소스 영상을 가지고 색보정 작업을 해서 총국장님 모시고 저희 SMR롬에서 데모를 했고, 이 영상은 업로드된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스프린트를 통해서 오재훈 씨가 됐든 저가 됐든 지금 현재 팀스에 자발적으로 모여있는 분들이 그러면 다음 스프린트 때 뭘 할지 논의를 하겠죠. 마블룩을 따라해보자, 두 번째 스프린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1월 달에는 지금 1월 달에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스프린트 사이클을 가지고 계속 그 스프린트 자체가 하나의 작은 프로젝트처럼 돼서 이 프로젝트별로 성과들을 쌓아가다 보면은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마다 경험 자산들이 쌓이게 되고 그 성과물들은 하나의 좋은 사례가 돼서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새로 만들었고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 총국 내 전 직원분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자일 방식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끊임없이 개선하면서 스킬을 쌓아 나가고 사용자, 시청자,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그 요구사항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그 산출물, 결과물을 이제 비교를 하자면 전통적인 리니어 방식에서는 짜여진 팀이 리니어하기 때문에 좀 경험이 부족하거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 팀이 동시에 차를 만들려고 시도할 수 있죠. 근데 어떤 팀은 바퀴 하나 만들고 해당 기간이 끝날 수 있고 어떤 실력 좋은 팀은 처음에 목표했던 것대로 차를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평균적인 그 레벨에 달성하기 어렵고 이게 끊임없이 연속성을 갖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팀에 속한 사람이 이 팀에서 했던 경험을 전수받거나 그런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거잖아요. 근데 에자일 방식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분기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짧은 사이클을 통해서 조금씩 그때 필요에 맞춰서 진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걷는 것보다 목표 지점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식을 만들어 보자. 팀이 모여서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정해진 스프린트 기간 내에 만들었더니 스케이트보드를 처음부터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걷는 것보다 빠른 이동 방법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작업했더니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스프린트에서는 첫 번째 스프린트 결과를 가지고 방향 전환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방향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시도해 보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핸들이 생겼죠. 세 번째 스프린트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는 너무 불편하고 위험한 것 같아. 조금 더 속도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 더 안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목표를 정해서 세 번째 스프린트 기간 동안은 공력을 들인 결과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형태로 스프린트를 이제 반복하면서 이전의 성과를 기반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에자일 팀, 에자일 프로세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가의 연속성이 있는 거고 이와 같은 진화의 과정을 주목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이제 저희들은 지역 총국도 마찬가지고 본사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해오던 인적 리소스가 100명이라면 이제는 90명이 같은 캐파의 역량을 담당해야 한다거나 또 80명이 기존에 100명이 하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에자일 방식을 통해서 그와 같은 도전 과제를 부드럽게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토스를 만드는 그 비바 리퍼블리카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인적, 물적, 시간적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택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기존에 그나마 그래도 여유 있게 일하던 방식에서 조금 더 타이트한 환경으로 다가서고 있는데 이런 환경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한번 시도해 봄직하다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꼭 사사이 포메이션 얘기도 했지만 전통적인 역할 분담과 분업 위주였지만 에자일 방식에서는 이제는 분업보다는 협업 방식의 조직을 구성하고 또 그렇게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에자일 방식의 이제 관점이고요. 기존의 방식은 탑다운이에요. 쉽게 말해서 짬밥 많은 사람이 짱이고 그들의 의견이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에자일 방식에서는 문제점을 먼저 규정하고 제안한 사람이 어쨌든 실행하는 그 사람이 결국 리더인 거예요.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쪽 방식을 워터폴이라고 하는데 탑다운 방식이라면 이쪽 방식은 일종의 바텀업 개념이어서 요즘 문화나 어떤 시대 정신과도 좀 부합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도 이제 규정과 절차가 중요한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을 제가 앞선 사례에서 보면은 전통적인 후의 포메이션과 전략이라고 한다면 에자일 방식에서는 어차피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하고 그것을 시도하고 그것을 새로운 프로세스로 개발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무한 베타 버전의 컨셉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 사이드를 평균주의 사고라고 한다면 오른쪽 사이드를 개개인성 중심 사고라고 할 수 있죠. 기존의 틀로는 이 방식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케바케 어떤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이나 또 역할의 분량이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과정을 중시하고 과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나고 즐겁게 일하는 문화에 집중하기 때문에 축구의 창의적인 여러 가지 예측 불허의 목표 달성의 과정이 탄생하는 것처럼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개개인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거죠. 하나의 통제 수단, 그리고 개별 주체들이 변화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관리자 내지는 어떤 조직에 의해서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개인들이 이제는 또 발상의 주체가 되고, 그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고, 또 서로 모여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생산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자일 조직이나 프로젝트는 표준화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잘 짜여진 목표, 계획보다는 점진적인 개선. 어차피 잘 짜여진 계획도 계획대로 되는 건 사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느라 들이는 능력을 차라리 실행하고 도전하고, 그 도전의 결과를 그 다음 실행에 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일을 함으로써 급변하는 예측 불가능한 시청자, 사용자, 수용자들의 요구에 빨리 대응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 결과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한 작업이 그 소비자들한테 어떤 좋은 반응을 나타났을 때 보람도 느낄 수 있지만, 설사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경험 자산들이 쌓이기 때문에 보람의 위험이랄까요? 이번 프로젝트는 망했어 라는 그런 느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스가 운영하는 애자일 방식으로 팀스도 운영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